자,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초월 함수의 극한과 미분 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초월함수가 뭐냐? 지수로그 삼각. 지수로그 삼각.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항함수의 그 x의 지수배로 x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x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 세 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한 편이야, 한 편.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초월함수, 뭉쳐서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내가 너희에게 공부해 와라 라고 한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별도의 단원이 아니고 지수 함수의 극한과 미분, 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 삼각 함수의 극한과 미분, 이걸 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공부를 한 순서가 있겠지. 공부를 했으면 그 단원의 순서가 있을 텐데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그 단원 구성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수학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 공부 순서는 실제로 그 미적분이라는 학문이 발달해 나간 역순이에요. 무슨 말이냐? 봐봐. 도함수 정의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 도함수. 문장을 말하라는 게 아니야, 쉽겨. 도함수의 정의는 식으로 되어 있어. F'X는 리미트 X 0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h. 이게 도함수의 정의예요. 딴소리 하면 안 돼. 이거 수토에서 다 배운 거야. 도함수의 정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편제에서 수2와 미적분으로 분리했을 뿐이지 300년 전 그 많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이게 딱 정의되고 난 후에 이걸 따로 했겠냐고. fx가 x의 n승일 때, fx가 a의 x승일 때, fx가 로그 a의 x일 때, fx가 사인 x일 때, fx가 코사인 x일 때, 땡땡땡땡 이렇게. 이걸 앞으로 100년간은 요것만 하자. 그 다음은 요거 하자. 이랬겠냐고.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이 사람들은 거의 아귀 같은 식탐을 가졌어요. 이 학문에 대한 탐구욕은 못 말리는 거야. 하나가 터지면 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자기가 다 그걸 쥐고 있으려고 하지. 배가 찢어져 터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다 해본다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니까 수투에서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지난번에 이항정리 정리해주면서 요 이항정리 가지고 얘가 유도되는 과정 보여줬지. 그 짓을 얘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럼 해보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해보자. F'X는 하고 그 fx가 아까 a의 x승 지수함수일 때, 자 F'X 들어가요. 그러면 난 지금 이 시간만 있으면 니네한테 시키고 싶은데 여기다 좀 넣어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자 시간을 주고 해보라고 할 순 없으니
1초 앞으로 가보자. 1초 앞. 나보다 1초 앞에 여기 써봐.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 그리고 h 분해할 거고 그치 진우야? 그 다음에 여기 불러봐. ax 플러스 h 그렇지. a의 x 플러스 h승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뒤에는 마이너스 a의 x승. 오케이? 여기까지. 너희가 그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보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멈칫할 거고 이 h에 대한 극한을 한번 대입시켜 보겠지. 그럼 h에 0을 넣어봐. 그럼 분모 뭐 돼? 0. 분자 뭐 돼? 여기다 0 넣으면 a의 x승 빼기 a의 x승. 그럼 0분의 0꼴이다. 0분의 0꼴은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수렴을 해볼 건데 그 값이 얼마인지 해볼 건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건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드려라 했을 때 건드릴 수 있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a의 x승, a의 x승이 공통인수로 묶이는구나 정도예요. 묶이는구나. a의 h승이 나올 거고 뒤는 빼기 1이 나올 거고 나누기 h가 이렇게 될 텐데 잘 보시면 이 리미트 변수를 얘는 안 가지고 있어. 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바깥으로 밀려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로 이렇게. 그럼 너희한테는 어떤 트러블만 하나 남았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 얼마지? 라는 트러블이 남아있어요. 남게 돼요. 알겠어?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얼마지? 를 궁금해하게 돼 있다고. 내 말 이해해요? 이게 해결이 돼야 결론이라는 게 나오지. 그럼 일단 잠깐 보류. 이번에는 fx가 로그 a의 x일 때로 가보자. 그럼 똑같이 미분 정의에 의하면 리미트 이번엔 준영이가 불러봐. 자 h 분해까지는 내가 써줄게. 로그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그렇지 로그 a의 x 여기까지 정의 그대로 쓴 거라고. 그러면 이 h0를 해결하기 위해 넣어봤는데 로그 a의 x 빼지니까 또 0분의 0꼴이네. 그럼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 a는 합칠 수 있으니까 로그 a의 x가 합쳐지면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돼요. 로그 법칙에 의해 밑이 통일된 로그니까 둘이 빼기는 요 진수끼리 나누기일 거 아니야. 그럼 x가 이렇게 나눠주면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멈추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너희들처럼 이때 이 사람들도 얘에 대한 해결 방법과 얘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었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은 h에다가 0에 가까운 수를 계속 근접하여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1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 얼마 되는지 보고 0.01 해서 얼마 되는지 보고 0.001 해서 얼마 되는지 보고 요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극한값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궁금해하는 그 조사를 해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해 아니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어떤 숫자가 있어. 에? 맞아요. 그게 바로 자연상수 2예요. 자, 들어봐.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춤이야, 멈춤. 여기 잠시 멈추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1 플러스 x분의 x의 x분의 1승, 이걸 한번 해본다고 해보자. 응? 승범아, 요 x가 0으로 한없이 가면 요가 얼마로 갈 것 같아? X만이? 아니 요만큼의 요 지수인지 뭔지 모를 이 함수의 덩어리. 이 함수의 덩어리가 x의 0으로 가까이 가면, 결론을 알면 2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요 양상을 한번 보라고. 이 재밌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게 밑이지, 밑에 해당하는 애는 1인데 1은 아니야. 1 더하기 x니까. 근데 그 x가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요. 그치, 1보다 큰 수지. 1보다 큰 수가 2를 향해 한없이 다가가요. 그리고 이 거듭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은 숫자가 아니니까 0에 가까운 수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무한승이 돼요. 그럼 재밌는 게 1보다 조금만 큰 숫자라고 해도 이걸 무한승을 하면 무한대가 돼. 그러니까 이 지수 때문에 이 결과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려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은 1은 무한승을 해도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x가 0을 향해 무한히 다가간다라고 하면 1로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나한테 몇 승을 하건 난 1이 될 거야 라고 하는 1로의 내림과 나는 네가 얼마건 간에 무한대로 뻗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무한대로의 경향이 상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빠르면 한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얘는 둘이 완벽한 역수예요. 완벽한 역수. 그러니까 장군 멍군 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어느 한쪽이 제곱이 되잖아? 이게 제곱이 되잖아? 네, 그럼 이거 1로 가요. 만약에 이쪽이 제곱이 되잖아?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가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정확한 역수, 완벽한 두 경향성의 속도까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1로 가고 싶음과 무한대로 가고 싶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저 주판알로 계산을 했을 테고, 나중에 컴퓨터가 개발이 된 후 이 경향성을 실제 숫자로 따져 들어간 결과 놀랍게도 2.718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순한 무한소수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대략 2.7로 기억합시다. 2.7로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1과 무한대에서 절충을 한 숫자가 2.7 정도인 거야. 오케이? 그리하여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를 파이라고 끝낼 수가 없으니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 1.414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는 루트 2라는 기호, 1.618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를 파이라는 기호, 이렇게 무리수는 기호를 주죠. 그렇듯이 얘한테도 기호를 주어야겠다 라고 한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시대의 역순이에요. 얘네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야, 이게. 근데 왜 얘네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인데 생긴 게 문제가 달라요? 결론을 보면 알아. 사실은 결론의 역순이거든, 지금 내가 하려는. 근데 진짜 그 역순을 따라가 주려면 너희가 어차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깔끔하게 두 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왜 연결되는지를 보여줄게. 얘를 E라고 하기로 했다. E. 그래서 이름하여 자연 상수, 내추럴 컨스턴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자연 상수. 왜 자연 상수인데 내추럴 사이언스에서 이 상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어마무시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인문계는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 미술 쪽 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절대 상수지. 황금비라고 부르는 골든 레이셔라고 부르는 게 예, 절대 상수인데 우리 자연계 자돌이 공돌이 의치 이런 애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자연상수 2가. 대학 가보면 알아. 그냥 얘랑 살아 같이. 예. 자,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 이게 워낙 유명한 녀석인 가운인지라 어느 정도까지 대우를 해주냐면 로그 10의 x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그래서 로그를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생략해 주죠. 일종의 이 밑 10에 대한 대우야.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는 로그 2의 x가 등장을 하면 이 자연상수 2가 등장하는 로그다. 그래서 내추럴 사이언스 로그다. 내추럴 컨스턴트 로그다. 내추럴 컨스턴트 로그 해서 줄여서 lnx라고 대우를 해줍니다. 로그인데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ln이라고 해줍니다. 저거 어떻게 읽어요? ln 또는 내추럴 로그 이렇게 읽어요. ln으로 읽어요, 실제로. 외국 애들도 ln으로 읽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등장한 이 등식,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 2이다의 양변의 등치 변형을 해볼게요. 양변에 ln을 씌우는 거야. ln을, 요 녀석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지, 이 지수를.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진 ln 1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 되죠. ln 2니까 ln 2는 1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잠시 한 가닥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와서 요쪽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ln을 밑이 2인 로그인데 얘를 밑변환 공식에 의해 밑이 a인 로그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2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래 극한의 로그 씌우면 저렇게 리미트는 밖에 나가도 그거 안에서 보내줘요? 아무 상관없지.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안에 넣어도 되고 밖에 넣어도 되고 뭐. 어차피 요 x도 리미트의 영향을 받는 x니까 전체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리미트는 환경이라고 그랬잖아. 는 1이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는 애만 따져보자면 여기 있는 x분의 1과 여기 있는 로그 a의 1 플러스 x만 따로 떼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상수잖아. 이 리미트 x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애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얼마냐면 는 로그 a의 2.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밑과 진수의 로그의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고 했지. 역수. 로그 a의 2보다 로그 2의 a가 더 유명해. 왜냐하면 밑이 2인 로그를 ln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i는 ln a분의 1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은 ln a분의 1이다 라고 했어. 어떤 극한인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에 1 더하기 x인 극한값 쓴 ln a분의 1이다의 결론인데 여길 봐요. 여길 보시면 h가 0으로 가 로그 a의 1 플러스 x분의 h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플러스 x랑 같은 꼴이지 이거 지금. h가 0으로 간다는데 x분의 h에도 0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요렇게 생긴 구색만 갖춰주면 0으로 가는 두 대상의 구색만 갖춰주면 요만큼이 이것과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없던 x가 어떻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하니까 요렇게 해서 탕감을 시켜줘야 돼요. x 만들고 x 없애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의 결론은 x분의 1 하고 얘 대신에 ln a분의 1이 됩니다. x분의 1 ln a분의 1. 오! 얘가 여기서 막혀있던 애가 이걸로 해결이 된 거야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옆으로 세지 말고 흘러가던 대로 계속하면 여기서 내가 ln 1 플러스 x를 치환을 좀 할게요. t로 ln 1 플러스 x를 t로 치환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로그니까 제자리로 x는을 돌려놓으면 1 플러스 x는 2의 t승이 되겠죠. 얘 밑이 2니까. 그러면 x는 얼마가 돼? x는 2의 t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요 x 대신에 2의 t승 마이너스 1을 쓰고 ln 1 플러스 x 대신에 t를 쓰면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이런 식이. 그리고 그럼 리미트는 어떻게 해요? 리미트는 x가 0으로 갈 때를 한번 보내봐요. x가 0으로 갈 때 보내면 ln 1로 가지. 그럼 x가 0으로 갈 때 t는 어디로 간다고 할 수 있어?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t는 0으로로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t가 0으로 갈 때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t는 1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을 볼 때 이쪽을 보세요. 이거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극한이 1이었죠. 이걸 했더니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이 됐죠. 그렇다면 그걸 똑같이 변형한 이식도 그걸 똑같이 변형한 이식하고 똑같아지겠죠. 이해돼요? 다만 뭐만 다른 거야 지금? 뭐만 다른 거야? 여기가 ln이냐 로그 a냐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였던 것이 여기로 넘어오면 요때는 뭐가 될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a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t가 되겠죠. 가 ln a분의 1이 된 거예요. 응? 그러면 지금 이게 칠판이 작아가지고 보여주기가 되게 힘든데 요거 봐봐. 요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a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t의 역수잖아. 정확하게 저 t가 h로 바뀐 것 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ln a분의 1이 아니고 그걸 뒤집으면
LN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NA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A의 X승 곱하기 LNA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책에 나와 있는 순서가 내가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시 적어줄게요. 지수함수의 극한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초월 함수 초월함수가 아니래. 자연 상수 E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E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로 정의되면 2.718 어쩌고 저쩌고 정도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수 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외우게 시켜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1은 LNA이고 여기서 약속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a가 만약 2가 된다면 여기에 2가 들어갈 뿐인데 그 LNE는 1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1이다. 요렇게 두 개를 외우게 시켜요.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A 분의 LNA 분의 1이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근데 만약에 그 로그 a가 ln이라면 밑이 2였다는 얘기니까 요 a 자리에 2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 역시 1이다. 그래서 요렇게 외우게 시켜요. 그런 다음 지수 함수의 미분법 해서 1번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곱하기 LNA가 되고 그 a가 만약 2가 된다면 미분했을 때 2의 x승으로 그대로 나온다. 왜냐면 2 집어넣으면 LNE는 1이니까 가 되고 로그 함수의 미분법 해서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x분의 1 ln a분의 1이 되고 그래서 ln x를 만약 미분한다면 여기에 2가 들어갈 뿐이니까 이 녀석이 신비롭게도 ln x분의 1이 된다. 진우야?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배우는 순서가 왜 이렇게 배워야 했냐면 얘를 유도하는 과정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러블이 생겨요. 중간에 정의해 놓고 그 트러블을 해결하려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하고 이게 납득이 되려면 요게 정의가 돼야 된다고. 머릿속에 인류가 저 지수함수의 미분법을 해결하는 순서가 그러했다고. 역순으로.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수 과목이지. 얘를 먼저 해서 납득을 시키고 암기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이걸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미분해 가는 데에 아무런 트러블이 없게 만드는 거지. 막히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 앞뒤에 나오는 3의 x 플러스 1승에 3의 x승 리미스트로 보내고 지랄하고 이런 거는 우리 저기 수투에서 이미 그냥 마스터 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로피탈의 정리 써도 되고 지수함수는 밑이 큰 놈이 더 빠른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유치원 덧셈 뺄셈 연산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미적분에서의 핵심 내용은 자연상수 E가 정의된 상태에서 지수함수의 극한 두 개의 값, 뭐 이게 두 개의 값일지 하나의 값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의 값, 이걸 외우고 로그 함수의 극한의 두 개의 값, 을 외우고 이 두 개의 도움으로 얘네들의 미분의 유도에 막힘이 없어지면 결국 자기 힘으로 유도한 다음 이 결과를 외워라. 이 네 개의 결과를 외워라. 의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삼각함수에 적용해 볼까요? 일단 fx가 sin x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또 정의에 넣을 거예요. 승범이 하나 남았지? 넣어.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 맞아요. 여기서 삼각함수는 트러블이 한 번 더 생겨.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을 처리하는 게 트러블이 아니라 극한을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인의 오른쪽 각에 있는 이 더하기를 처리를 못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선수 과목으로 준비시킨 게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예요. 네, 덧셈 정리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사인 알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맞불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뿔마 그리고 1 맞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요렇게 되는 중에 얘한테는 이걸 쓸 수 있겠지. 덧셈을. 코사인의 정의에서는 요걸 쓸 수 있겠지. 탄젠트가 등장하면 요걸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기왕 한 일을 열었으니, 한 텀을 열었으니 이거를 하나의 단원으로 만들어서 덧셈 정리 플러스 삼각함수의 합성,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앞으로 우리가 미분을 뭐 하루 이틀 할 것 같아 삼각함수 그렇게 만만해 뭐 이러면서 이제 플러스 2배각 공식 플러스 반각 공식 심하면 3배각 공식 돌았어 미적분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합을 곱으로 플러스 곱을 합으로 막 합을 곱으로만 4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4개, 둘이 합치면 8개, 3배각 2개, 10개, 반각 3개, 2개, 12개, 2배각 3개, 15개, 합성 2개. 합성 1개만 하면 되니까 뭐 16개. 그럼 여기 있는 거 3개씩 합치면 대충 19개에서 20개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플러스 h가 일단 sin x 코사인 h 더하기 코사인 x sin h 마이너스 sin x
분의 h 이렇게까지 이거에 의해 이 녀석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로 묶은 1 마이너스 아니지 사인 x 아니지 h로 묶은이 아니구나. 아이고 사인 x로 묶은 코사인 h 마이너스 1 과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사인 h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요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여차여차 해야 돼. 이렇게 만져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걸 다 보여주면 맥락을 놓치게 되니까 여차여차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결국 0이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1차 결론으로 낼게.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서게 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고 요걸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했었던 똑같은 유도 과정을 하나 겪는 거예요. 똑같은 유도 과정. 그 유도 과정이 뭐냐면 집중 안 해? 어이씨. 봐봐. 이 각을 H로 이렇게 놓고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요. 반지름 1짜리 부채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있는 현을 이어주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부채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수직으로 퍼 올려. 이렇게 수직으로 퍼 올려서 이 선을 연장한 다음 여기다 만드는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하면 크기가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죠. 삼각형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순이잖아. 그지? 요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2분의 1, 그 다음에 1 사인 h 하면 뭐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h 하면 2분의 ab 사인 세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이게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어차피 1이니까 빼고 요렇게 해서 사인 h라고 할게. 다음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되지?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r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 2분의 1 h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 직각삼각형 여기가 h니까 이 길이가 탄젠트 h가 되거든. 1탄젠트 h.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탄젠트 h인데 그걸 내가 코사인 h분의 사인 h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또 한번 2분의 1은 지우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h는 양수니까 이 h를 요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h분의 사인 h가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되면 얘가 그냥 나눴으니까 1보다 작다가 되지 이렇게. 다음 요 놈도 h를 요 아래로 보내면 그때 h분의 사인 h가 나와. 요로 보내면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h를 요쪽으로 보낼 수가 있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 h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목표가 h분의 사인 h에 h0으로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데 양쪽 등호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었어. 뭐 하려는 의도일까? 그렇지. 샌드위치 공식. 간접 극한을 만들려는 의도예요. 지금은 등호가 없지만 리미트를 달면 등호가 생긴다 했다. 이렇게.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렇게 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 이거야 뭐 극한값 없이 1이고 예, h가 0으로 하면 코사인 0은 얼마인가? 1로 가죠. 딱 의도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1과 1에 갇힌 이 극한이 되는 거야. 간접극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 녀석이 1로 수렴한다입니다. 1로 수렴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코사인 x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x. 그러니까 fx가 사인 x일 때 그것의 도함수는 코사인 x가 된다라는 결론. 이걸 내기 위해 중간에 트러블이 2번 생기는데 그 2번의 트러블을 앞단원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단원 하나로 해결하고 뒷단원의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법의 극한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다 이 순서라고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또 아주 짤뚱하게 이 내용이 다 이해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최종 정리를 해보면 초월함수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요 녀석의 정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리미트 이거 기억할 때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으로 먼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극한이 1을 나타내는 극한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헷갈리는 극한이 있다. 예, 이걸 0으로 보낼 건지 무한대로 보낼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1 플러스 무한소의 무한대승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x를 0으로 보낼 거면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으로 쓰고 x를 무한대로 보낼 거면 1 플러스 x분의 1에 x승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1 플러스 무한대 0승 안 돼요. 1 플러스 무한대 0승은 다른 종류의 극한으로 나와요. 네.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이 2의 정의가 맞아. 반대는 안 돼. 저 앞에 1이 조금만 바뀌어도 값이 달라지는. 아예 성립을 안 해. 아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1이 되어 가야 무한승이 의미 없어진다고. 그렇잖아. 2가 되어 가는데 무한승이면 무한대지.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약속이어야 돼. 1 그리고 빼기 안 돼요.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철두철미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두 개는 완벽한 역수여야 해요. 완벽한 역수. 그 역수 관계 이런 거 안 돼. 예.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저게 앞에 개수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걔네들은 다 제곱으로 처리해야 돼요. 역수기만 하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무한소와 무한대의 역수. 맞아. 무한대와 무한소의 역수. 그래서 이런 그 x라는 단일 변수 말고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으로 기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거 다 되거든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제곱분의 1. 얘도 2예요. 다만 그 차수나 역수의 모양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1 플러스 x 했는데 여기는 x분의 2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4개지만 구분을 위해서 굳이 두 개로 하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1은 ln a 그 a가 2가 되었을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같은 말이야 사실은. 두 개 같은 말인데 얘가 워낙 그 특별하게 사용되는 애기 때문에 일반적인 숫자와 2를 구분하자는 의미에서 두 개로 외우는 거예요. 극한을.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분의 이것도 마찬가지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 다만 그 녀석이 2일 경우에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 이렇게 같은 말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그 다음 삼각함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 x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인데 탄젠트 x도 sine과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원의 제목에 딱 맞지? 초월 함수의 극한은 너희가 이의 정의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극한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얘네들의 정의로 인해 트러블이 다 해결된 결과물을 외우는 것. 그래서 미분이 아니고 미분법. 한마디로 중간과정 생략하고 시작과 결론으로 바로 가자 라는 거예요. 그것이 A의 X승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한 번에 LNA라는 상수 붙이기. E의 X승이라는 미분은 미분하면 그대로. 자연계 하면 딱 그거 아니냐? 항상성. 자연계, 항상성. 딱 일치하는 단어잖아, 이게. 미분해서 그대로. 반대로 하면 적분해도 그대로. 신비로운 아이지. 자신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신의 함수와 동일한 아이야. 뭘 놀랍겠냐만 하여튼 그렇다고.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x분의 1 ln a분의 1 요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lnx일 경우 x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는 사실상 6개가 있죠. 6개가 있어서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물론 여기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명목상으로는 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냥 하릴 때 해. 나중에 이거 시컨트 코사인 제곱 x 분의 1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시컨트 제곱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컨트 x는 코사인 x의 역수, 코시컨트 x는 사인 x의 역수, 코탄젠트 x는 예상하겠지만 탄젠트 x의 역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와 관련해서 공식으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와 뭐 뻔히 아는 거. 그 다음에 얘로부터 유도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이다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이다. 뭐 요 정도가 있지. 근데 이거는 잘 안 쓰니까. 여기 있는 애들 각자 x 자리에 EX나 X제곱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참 당연한 얘기라고 그래. 그러려고 배우는 거잖아. 저기 x는 진짜 x가 아니야. 다 자리지, 자리. 저기에 x제곱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안 돼. 저기에 sin x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지. 왜냐면 우리는 합성함수를 배웠으니까.
자리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x들은 다 자리야, 자리. 여기에 이제 sin x 등장할 거야. 어? 다항함수 그냥 x제곱이 아니고 x 3승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등장할 거라고 여기에. 2단 합성만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3단 합성도 있으니까. 합성은 몇백 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고1 때 합성함수 배운 거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 다음 단원이 뭐야? 요 다음 단원이 제목이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거기에 이제 나누기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목세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함수의 종류별로 미분하는 법을 새로 얹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투에서 배운 미분법과 물리면 이제 같이 물리면 버물리면 300년 전 그 미부적분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린 수투에서 일부만 배웠다. 이거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다항함수의 미분법도 다시 나오고 무슨 이렇게 밑에다가 정수 들어가냐 유리수 들어가냐 무리수 들어가냐 그런 걸 이렇게 나눠놨던데 그게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왜 다시 나오는지도 모를 뿐더러 심지어 셋이 묶어놓지도 않고 떨어뜨려져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의 결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내가 니네들한테 이걸 왜 미리 외워두라고 했는지 알겠지? 유도 과정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암기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돼.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외우고 누가 더 빨리 쓰냐의 문제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진우가 질문한 미분법 총정리를 해봅시다. 수투까지 합쳐서. 함수가 그러니까 미분법을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의 종류, 그러니까 특정 함수가 등장하면 그 녀석을 미분하는 방법과 아니면 함수 일반론, 그러니까 두 함수의 실수배는 어떻게 해요? 합차는 어떻게 미분해요? 곱은 어떻게 미분해요? 나누기는 어떻게 미분해요? 합성되어 있는 건 어떻게 미분해요?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섞어 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함수의 대상에 대한 미분법을 할 때 내가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죠. 고교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개의 함수를 배운다? 승범아? 이런 6개 함수를 배운다. 고교 과정에서 6개 함수를 배운다. 그중 3개를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고 나머지 3개를 수 1에서 배운다. 잘 생각해봐. 니네들의 지금 수학 교과 과정,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수학 1, 수학 2가 미적분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다 목표가 미적분에 가 있다고. 수학 1 앞에 절반이 뭐였는데, 수학 1 앞에 절반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알기, 로그함수에 대해서 알기,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기예요. 이거 왜 배웠을 것 같아? 지금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수열 왜 배운 것 같아?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 하려고 배운 거예요. 다 칼큘러스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어 있다고. 어쩔 수 없어요. 현대 수학은. 어쨌든 6개의 함수를 배운다. 예, 그 중에 다항, 유리, 무리가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거고, 지수, 로그, 삼각을 수학 1에서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렇게 묶어서 배운 이유는 왜 얘가 일로 안 가 있고 얘가 일로 안 가 있고 뭐 이렇게 섞이면 안 돼. 요렇게 외워야 돼요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 3개는 결국 A, X, N승의 시리즈로 표현되는 다항함수로 치는 거예요. 여기는. 다항함수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로 표현될 수 없는 함수를 초월 함수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수학 1에서 이거 세 개를 묶어서 따로 배운 이유가 초월 함수를 따로 배운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이게 무슨 구분이 있는데요? 미분법과 적분법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의 적분법, 미분법이라고 하면 x의 n승을 미분하면 n 내리고 x n-1승 뺀다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수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투에서는 이 n은 자연수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사실은 미적분까지 다 합쳐도 n은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이 공식 하나 해가지고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넘어 유리수 넘어 실수까지 쓸 수 있다고. 써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전에는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됐고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는 정도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x분의 1을 미분하려고 하면 이걸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보고 미분을 하면 돼서 내리고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내려오면 계수로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서 마이너스 1을 더 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승은 다시 말하면 x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원칙인 동일법칙을 적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분수함수의 미분은 또 나름의 법칙처럼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비슷하게 x제곱분의 1을 미분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나름이지 뭐. 또 이것만 있을까? 루트 x의 미분을 때리면 마치 무리함수를 미분하는 걸 따로 배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를 x의 2분의 1승의 미분으로 보는 거라 내리고 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2분의 1에서 1을 빼면 얼마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사실은 x의 2분의 1승 분의 1이잖아. 그냥 역수니까. 근데 x의 2분의 1승은 루트니까 얘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배의 루트 x 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다 겪느니 루트 x의 미분은 2배의 자기 자신 분의 1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승근도 되고 4승근도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세 건은 요 법칙 하나로 통일한다. 대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애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는 것이 더 편하다. 빠르고 편하다. 네 질문이 이거지? n이 실수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아니, 확장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실수 전체였어. 수투에서 그걸 자연수로 한정한 것 뿐이지. 볼 때 무슨 범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범위. 자연수, 정수, 수체계,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거 있잖아. 그 범위. 범위라고 해야 되나? 무슨 조건 같은 거. 조건? x는 음수면 안 돼. 유리수 이상에서는. 그건 지수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유리수 이상으로 갈 거면 x는 양수라는 범위를 지켜야 된다. 근데 상관없어. 그거는 함수에서 정의역으로 알아서 주는 건데 뭐.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로 질문하시고.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렇게 하면 다항 함수 하나에 지수 2개, 로그 2개, 삼각 6개, 11개. 예, 개별 함수의 미분법만 11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여기서 하나씩 빼서 2개만 빼고 9개. 9개. 이거는 이제 개별 함수의 미분법이고, 이제 우리가 요 다음으로 내가 요구할 애는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이게 사실은 여기서의 말하는 이 미분법들은 그 법자가 공식의 의미에서의 미분이고요. 미분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미분법은 메서드의 의미에서의 방법, 미분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수투부터 쭉 읊어보면 1번 어떤 함수를 미분하려는데 실수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수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실수배 무시하고 함수만 미분한 다음에 곱해. 이게 방법. 네. 두 함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면 어떻게 미분해요? 라고 하면 각각 미분해서 그 부호 그대로 더하거나 빼. 여기까지는 완전 그냥 상식 같은 느낌. 그런데 우리가 수투 때 살짝 이상했던 건 뭐냐면 둘의 곱의 미분은 어떻게 미분해요? 라고 하면 미분하고 곱해 이게 아니었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었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수업할 때도 얘기했을걸? 야, 보통 연산하면 실수배 합차 곱 그 다음 뭐야? 나누기인데 왜 없어? 그랬잖아. 나누기 왜 없어? 왜 없냐면 다항함수는 여기까지니까. 완전 쩔뚝이로 배운 거라고. 수투의 다항함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도 자연수로 한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도 정확히 곱에서 끝. 왜냐하면 두 다항함수를 나누면 이건 분수함수가 되는 거지 다항함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몫의 미분법, 나누기의 미분법이 없었냐? 있지. 왜 없겠어? 당연히 있지.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서 외워가시면 됩니다. gx의 제곱분의, 분모의 제곱분의 미분, 그렇지. 곱하기 gx? 그렇지. 요 마이너스가 포인트고, 그대로 미분, 이렇게. 외운 거 자랑해도 돼요. 왜냐면, 두고두고 할 건데, 반복 횟수가 많은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어, 당연히? 이토록 많은 공식들과 방법들을 쓰려면 실수가 필수거든. 실수했어요. 여기서 실수했어요. 저기서 실수했어요. 이거 적분법 몇 개나 나올 것 같아? 수십 개 나온다. 수십 개. 적분법 수십 개 나와요. 그럼 공식 함수만 11개, 삼각함수 공식 20개, 여러 가지 미분법 6개, 적분 공식 한 3, 40개. 공식 밭이죠, 밭. 그러면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정확한가를 따지는 게 결국 실력 아니겠어? 미리에 둘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미리에 둘수록. 그게 유도 과정을 안다고 그래서 더 잘 외워지는 것도 아니니. 내가 빨리 서둘러서 책 찾아서 이거 공식 같은데 그럼 외우라는 거야. 다짜고짜 외우라는 거야. 설명은 나중에 듣고 나중에 읽더라도. 합성 함수의 미분법 g 프라임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또 뭐 남았지?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얹으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상황에 비유할 수 있지? 수열의 극한을 마치고 무한급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 3개의 극한과 미분법 해서 모든 미분 공식 그리고 미분하는 방법들을 싹 다 갖췄어. 비유하자면 우주선 만들었어. 우주선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주선 만들면 그냥 뿌듯해? 뿌듯하고 끝난 거야? 아니지. 이제 날아가야죠. 그게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진짜 도함수의 활용. 예, 진짜. 수투처럼 반토막짜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아는 그래프에다 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그래프 그리러 가기.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겁니다. 일단 서설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닥치고 빨리 외워라. 거기에 내 도움은 필요 없다.